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생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일제는 그야말로 돌아가신 분의 생신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생신을 축하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기일에 제사를 올립니다. 작년까지 생신을 함께 보냈는데 그 후에 돌아가셔서 다시 생신일이 되어도 축하할 수 없다면 마음이 아팠음이 틀림없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음식을 차리거나 기제와 같이 생일제를 드림으로써 기억하고 있음을 고하는 마음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제는 가장 가까운 윗사람인 부모에게 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상례를 다루면서 한국에서 1990년대 전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년상을 치렀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렀단 말은 오늘날에도 많이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년상의 3년은 실제 3년이 아니고 만 2년이 지나 3년째가 되는 달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 기간은 내내 묘에 가서 오늘날 천막 치듯이 작은 집을 짓고 살거나 상복을 입고 울기만 하며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내에는 흥청망청 지내거나 즐거운 일을 찾아 춤추고 노는 일 등을 자제하고 돌아가신 부모를 기억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은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알고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등 환경도 허락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하신 분들은 되도록 밭과 대추를 상가하며 노는 장소에는 가지 않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지 않고 차분하게 지내며 마치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과 같이 상식을 올리거나 때에 맞춰 제사를 올리는 등 자숙하는 기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3년상 기간 동안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신이 되면 생일제를 많이 올렸습니다. 생일제는 3년상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부모님, 조상의 생일에 맞추어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집안에 사당을 별도로 두거나 방 한 구석에 신주를 모시는 집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주는 장내에서 시신을 묻고 봉분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집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홀령을 신주에 담은 뒤 영여에 태워 집으로 가져온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당이나 감실 등의 신주를 모셔두고 마치 돌아가신 분이 계속 함께 계신 것 같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았다거나 직장에서 발령이 났거나 등등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부모님께 말하는 것 같이 신주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신 역시 기억하는 중요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의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가 문상객을 맞으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제는 주작 아래에 실린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제를 지내는 것을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돌아가시는 분에게 태어난 날에 제사를 올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날이므로 묘소를 찾아가서 간단한 제물을 올리는 의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일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생일제를 지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생일제를 안 올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주작 아래에서 4대 이하 조상에게 사계절에 지낸다고만 되어 있는 사시제는 특별히 정해진 날이 없으므로 시제를 지내는 달에 생신이 있다면 생신에 시제를 지내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김수왕이라는 분은 결혼한 딸이 죽은 후에 맞은 생일에 제철 과일과 음식 등을 차려놓고 울며 읽었던 제문이 그의 문집인 문곡집에 남아 있습니다. 생일제는 개인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많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도 강원도나 특히 북한 지역에서 부모님에게 생일제는 지내는 습속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제사상은 평시와 같이 차린다고도 하고 제사상보다는 간략하게 차리기도 하고 또 생시에 좋아하는 음식을 올리기도 하여 정해진 형식이 없이 마음을 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문중에서 올리는 생일제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성가환음으로 유명한 오성 부원군 이항복은 공신으로 4대가 지나도 위패를 묻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 불천지위의 조상신입니다.
그래서 기일에는 종가에서 불천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생일제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양복이 태어난 날에는 경기도 포천의 영당에서 문중을 중심으로 생일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영당은 위패의 형태의 신주가 아닌 사람의 모습을 그린 영정을 모신 제각을 말합니다. 국조보감에는 영조가 1746년에 승지를 보내 이양복의 영당에 제사를 올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는 숙종 때 돌아가신 이서우의 영당이 있습니다. 이서우는 이양복과 달리 불천지위가 아니므로 돌아가신 날인 기일에는 제사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신의 영당에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생일제는 아들 때에서만 올리며 아들이 죽고 손자가 제사를 이어받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제는 하지 않습니다. 제주가 된 손자는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제를 지냅니다. 오늘날 많은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 같이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당시에 중요한 날이었던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묘소나 낙골당 등에 죽은 사람을 모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안에 신주를 모셔두며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과 조상을 모셔두는 공간이 한 집에 같이 있었던 과거와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은 조상이 죽어서도 계속해서 자손들과 연결되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상은 자손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복을 내려주고 후손은 감사하는 마음과 추모의 마음을 표하는 의례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심리적인 의지를 했을 것입니다. 생일제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인의 조상관을 잘 보여주는 제사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